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칭찬 주인공이 되셨어요. 네. 네,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칭찬받는다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고요. 칭찬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칭찬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께서 칭찬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실 텐데 네.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금희 의원님.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 공동대표로서 함께 활동하면서 의원님과 함께 국회의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도 저와 같이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국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을 위한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야가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의원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특히 금쪽 같은 희망을 드리는 그런 의원님으로서 앞으로 21대에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우리 예전에 함께 여성들의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꿨던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국회에서 다른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성과 저출생 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남인순 의원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국민 존중의 정치를 펼치는 양금희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예. 자, 이제 좀 편하게 네. 우리 양금희 의원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요, 교사 시민단체장을 거치셨어요. 네. 네, 처음에 제가 대본을 받고, 네. 교사 시민단체장? 이게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아까 여쭤봤었는데, 다른 거죠? 네, 다르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요. 교사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은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었고요. 다시 세상에 나오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민단체 일을 시작했고 그 시민단체의 장이 되었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시 1호 인재로서 영입이 되셨어요. 네. 정치 입문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에는 이공계 과목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 분야의 일을 나름대로 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이게 좀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구에 기거를 하게 됐고 대구에 살게 되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렇게 이제 10년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 육아 문제가 사실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 키우는 일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뭘 했었느냐 하면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회 봉사활동을 사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일, 그리고 복지관에 가서 밥을 해서 그곳에 오시는 노인분들 밥 봉사하는 일, 그리고 도시락을 사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 기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사람다운 삶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시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끝내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가 좀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제가 한 선택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전자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발전이 빠른 분야의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집에서 쉬다 나와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조금 더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시민단체를 찾게 됐고, 그 시민단체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사회 참여 역할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8년 만에 중앙회장이 됐습니다. 상임위 외에도 반도체 특위랄까 지금 조금 전에 전공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수석 대변인,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등 네. 여러 분야 어떻게 보면은 좀 일맥상통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요 요직을 거쳐서 하루가 부족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제가 한 3개월을 사실은 답을 하지 않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정치,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거기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고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의 의정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시민단체에서 했던 여성,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어지는 법안을 입법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되어지는 단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함께 중요한 부분이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사회의 시스템의 재편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실물 경제,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분야에 우리나라의 규제를 없애고 그리고 산업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관련된 일들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일들이 자상하고 또 여성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진취적인 부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영상에 담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있고 엑스코 전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엑스코에서 유명 콘서트가 열려 늦게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조차 차량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지하철도 없는 곳에 엑스코선이 생기니까 너무 다 반기고 좋아하고 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교통난이죠. 주민의 이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엑스코선 조기 확정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뭐 이 일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과정과 이유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경북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엑스코라고 하는 전시 그다음에 엑스포를 열실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지하철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공약이 엑스코선을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사실 여러 번 이제 그 예타에서 이게 미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재위 분들도 만나고 대구시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설득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말씀드려서 마침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1년 뒤에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가 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마 이제 본 설계에 들어가고 본 설계가 난 이후에는 이제 건설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도 굉장히 좀 자주 내려가신다고 네. 누구보다 지역 주민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일주일에 2번을 꼬박꼬박 내려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맞으십니까? 예. 사실 주말에는 빠지지 않고 늘 내려가고요. 주중에도 오늘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정치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지역구는 제게는 정치에 있어서 첫사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힘들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겹기도 한데 그렇지만 생각하면 늘 가슴 설레는 거 그것이 제 지역구입니다. 네. 뭐 많은 사랑도 받고 계시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가기관하고 같이 R&D를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특허권 공동 소유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에 대했을 때의 로얄티 문제라든지 제반 경비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기술 거래는 금액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서로가 거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용, 그다음에 시간, 약정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죠. 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최초의 이런 법안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에 관한 그 법률안 네, 맞습니다.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법률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대기업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자본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난 기업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없는 여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혁신기업으로 그러면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또는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사들여와서 그 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혁신을 이루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럼과 동시에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술 보전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본도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소기업들의 어떤 활로를 더 많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본과 인프라와 네.
경험과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런 중소기업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요? 앞으로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작년에 사실은 발의를 한 재정법이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산업 데이터들을 이용한 산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한 법도 제가 재정법으로 작년에 통과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모든 분야의 서비스 분야 또는 생산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산업화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이윤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해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분야들이 앞으로는 로봇과 AI를 통틀어서 모든 분야가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사실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초선 의원이지만 중진 의원 못지않게 영향을 펼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중에 특위가 반도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걸 저희 당에 만들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특위와 관련되어지는 입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전략 산업에 관한 촉진법과 지원법이 있는데요. 그 지원법을 작년에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분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52시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넘어가야 되는 큰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의석수가 조금 더 많으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의 정치 행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칭찬 주인공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특별위원회에 저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양향자 의원님을 칭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향자 의원님, 저와 같이 반도체 특위에서 활동해 주시고요.